안녕하세요. 동현 채널의 홍성민입니다. 오늘은 우리 진로 고민 많으시지요. 함께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로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고민하는 시간 오늘부터 가져보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면 벌써 네 번째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앞에 세 번은 언제 있었던 거죠? 간단하게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증기기관이죠. 1784년 시작이 됐습니다. 증기기관을 발명함으로부터 시작된 기계화혁명이에요. 산업이 획기적으로 달라지기 시작을 했죠. 두 번째 산업혁명은요, 187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전기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서 대량 생산의 길이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세 번째 산업혁명 그럼 언제일까요? 이것은 1969년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명이 되면서 자동화, 더 넘어서 정보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드디어 현 시대라고 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2016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요, 초연결,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초지능,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기계가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의 모든 것들이 융합이 된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신산업이 출범을 하게 되지요. 4차 산업혁명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인공지능과 그리고 정보통신, 이 기술이 사회, 경제 전반에 융합이 되어서 우리 생활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는 시대가 된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이 2007년 처음 등장했어요. 불과 한 15년 정도 된 거죠. 우리나라는요, 삼성의 갤럭시가 2010년에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불과 한 10여 년, 15년도 안 된 이 시점에 우리 어떻게 변했죠? 거의 모든 핸드폰이 스마트폰, 움직이는 컴퓨터로 변화가 돼버렸죠. 이것으로부터 파생되는 사회 변화는 엄청나죠.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로봇. 자, 우리는 한 10여 년 그 이전까지만 해도 로봇이라는 건 뭐였습니까? 자동차 생산 공장에 보면 컨베이어 벨트에 주변에 로봇이 서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이런 모습만 주로 떠올려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제 로봇이 넘쳐나는 시대가 됐어요. 로봇이라고 하면 단순 반복하는 거, 그 다음에 3D, 어렵고 difficult, 위험하고 dangerous, 그리고 더러운, dirty, 이런 작업을 로봇이 대체하도록 하자.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거실 바닥에는 로봇 청소기가 돌아다니고 있고요. 식당에 갔더니 강철 이모가 등장했어요. 서빙을 하고요, 조리를 하고, 배달을 하고, 물류 창고에도 로봇이 동작하고요. 심지어는 주문도 이제는 사람이 받지 않죠. 키오스크 주문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생산성의 향상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비용의 절감이고요. 물론 이런 것만 존재하는 건 아니죠. 더 힘을 내게 한다든가, 또는 장애를 극복하게 하는 입는 로봇,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로봇은요,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하게 될 거고요. 이 로봇이 그냥 단순한 기계 덩어리가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인공지능과 결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일자리 감소로 문제가 되게 되죠. 몇 년 전 통계에 의하면요, 공장 자동화 그리고 로봇을 전면 도입할 때 한국 내에서만 없어지는 일자리 수가 400만 개가 넘는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 수도 없이 많은 로봇이 등장하고 있고요. 또 세계적인 로봇 회사를 한국이 보유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죠. 형태는 조금 달라지지만 이번엔 자동차를 볼까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미 일상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자율주행의 일부 기능을 사용하는 자동차를 타고 있는데 정말 편해요. 아마 되돌아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자율주행 4.0, 즉 자율주행은 총 5단계가 있는데 5단계가 완전 자율이에요. 4단계는요, 제한된 영역에서의 완전 자율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지금 4단계까지 와 있다고 하죠. 그런데 제도, 정책,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일상에 상업적으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아마도 올해 말까지 3단계
자율주행을 하겠다라고 현대자동차가 밝힌 바 있었는데 그것도 현실화되지 못한 이유는 제도, 정책 문제예요. 기술적으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다시 인공지능으로 넘어가 보죠. 인공지능 어땠나요? 인공지능 AI라고 부르죠. Artificial Intelligence, 말 그대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의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연구되어 왔던 머신러닝, 기계학습, 딥러닝 이런 것들을 발판으로 해서 뉴럴 네트워크, 인간의 두뇌가 동작하는 것처럼 계산을 하고 연산을 하도록 하자라는 그런 연구들이 수십 년 전부터 이루어져 왔고요. 그것이 이제 꽃피우기 시작을 합니다. 잠깐만 몇 가지 살펴보면요. 1997년 IBM에서 딥블루라는 체스 인공지능을 개발을 합니다. 체스 챔피언을 이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IBM에서 역시 왓슨이라는 이름의 2011년입니다. 퀴즈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2013년에 장기를 두는 인공지능을 개발한 바 있었고요. 2013년 IBM에서는 닥터 왓슨이라는 의사의 일을 대신하는 인공지능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나라에도 20개 가까운 병원에서 도입해서 쓰고 있고요. 국내 개발도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있죠. 환자가 닥터 왓슨이 인공지능 의사가 이렇게 판정을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더 신뢰를 하게 된다는 거죠. 2016년에 이른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생생하게 기억할 거예요. 구글이 개발한 알파고, 우리나라의 바둑 이세돌 구단을 4대1로 이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불과 1년 전, 작년 2022년 12월에 오픈 AI에서 챗 GPT 생성형 AI라는 것을 발표하게 되죠. 이 생성형 AI는요, 불과 발표한 지 5일 만에 1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게 됩니다. 2달 만에 월 사용자가 1억 명이 넘어서게 되고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저도 아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영화, TV 작가들이 전면 파업을 감행한 바 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나 이런 고용주들에게 임금 협상을 요구했는데 불발이 되었죠. 근데 주요 쟁점은 인공지능이었어요.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대본을 그 초안을 가지고 작가들이 제작성하는 정도로만 하게 되니까 비싼 임금을 줄 이유가 없어진 거죠. 챗GPT로부터 출발이 된 이 생성형 인공지능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꿀 것 같습니다. 이미 바꾸고 있다. 예전에 로봇으로 이야기할 때는 창의적인, 창조적인, 창작의 영역 이런 거는 안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디자인, 코딩 이런 창작 작업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분야에 생성형 인공지능이 파급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유수한 거의 모든 기업들이 이 인공지능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요. 그런데 올해 2023년 초중고 매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육부와 함께 연구 발표하고 있는 초중고 학생들의 장래 희망 직업을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중고등학생의 희망 직업 중에 첨단 과학 분야, 컴퓨터 프로그래밍 분야 이게 상위로 올라가는 건 시대가 요구하니까 당연히 그럴 거다 예상이 되는 바였지만 상위에 항상 존재하고 있던 공무원이 10위권 내에 사라졌어요. 어떤 의미를 두고 해석을 해야 될지는 각자 나름 있겠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의 우리 큰 줄기만 한번 따져본다면 4차 산업혁명은 일단 첫 번째 데이터, 빅데이터,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를 잘 추려서 분석을 해보니까 엄청난 의미를 갖는 그런 정보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로봇 이미 짚어봤었죠. 로봇의 발달로 우리 일상에 수도 없이 많은 곳에 로봇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로봇이든 자율자동차든 또는 집안의 여러 가지 홈 오토메이션이든 이런 게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사물 인터넷이 돼야 돼요. 이 세상의 거의 모든 것들이 인터넷으로 다 연결이 되는 세상이 된다. 이미 상당히 가고 있죠. 아마 집집마다 홈 IoT, 홈 오토메이션이 설치되어 있는 집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다가
3D 프린터를 통한 이제는 인공 장기까지 프린터로 찍어내는 세상이다 라고 하니까 엄청나죠. 거기에 우리 마지막 짚어봤었던 인공지능, 이것들이 결합이 되면요 정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를 정도로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미래의 세상으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근래 한 10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거고요. 인공지능은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엄청난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 또 다른 지금 청소년 여러분들이 사회활동을 하게 되는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이건 상상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정의해 드리려고 합니다. 청소년 여러분들께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미래를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실 거고요. 그러려면 미래 필요한 핵심 역량을 키워나가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물론 초중고에서 대학까지 포함해서 기본적인 역량 또 전문 분야 이건 배워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부터 현대사회 그리고 미래사회를 살아나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역량이에요. 디지털 세상은 이제 바뀔 수 없는, 거슬 수 없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역량 필수입니다. 최근에 신입사원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사수로부터 엑셀 파일 전수받으면서 거기에 함수 어떻게 쓰고 우리 업무에는 어떻게 적용하면 된다라는 거를 전수받는 게 불과 몇 년 전까지 핵심 사항이었다면 요즘은 그거 이야기할 때 하품하고 있대요. 그리고 다음날 자기가 R이나 파이썬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사수들이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자기가 짠다는 거죠. 디지털 역량 필수인 시대입니다. 거기에 앞으로 점점 더 창의력이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창의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벌써 한 10여 년 그 이전부터 국가 차원에서도 강조하기 시작을 했지요. 그러나 아직도 좀 부족합니다. 두 번째는요,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 문제 발견력일 수도 있고요, 크게 보면 문제 해결력일 수도 있겠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신만의 방법들을 찾아가야 되겠지요. 세 번째, 감성지능. 사람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협동하고 협력하는 그런 역량. 이거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미래 사회의 우리 진로를 어떻게 부모로서 또는 선생님으로서 또는 코치로서 청소년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갈지 몇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선도 기술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분야, 이건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분야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신소재, 이와 관련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 세 번째, 신에너지, 석유에너지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 때문이죠. 따라서 환경 관련한 첨단 기술 분야, 이거 앞으로도 유망한 분야가 되겠죠. 여기에 창의성을 얹고요, 인간 중심으로, 그리고 주문형으로 이런 일들이 앞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느 한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융합, 통섭,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청소년들이 직업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영역, 창직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신산업에서는 이 창직의 영역이 엄청나게 대세로 흘러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챗 GPT가 안 쓰면 도태돼라는 세상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챗 GPT의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는 전문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1년 전에는. 그런 게 직업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에 우리 청소년 여러분께서 주인공이 되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미래 사회에 정답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다만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라. 이게 적용되는 사회가 될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소통연 채널에서는요, 그래서 청소년 여러분과 또 부모님과 함께 고민하기 위한 몇 가지 진로와 관련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먼저 진로 탐색의 기본 방법론, 비전, 직업 비전 수립 방법 이런 거 다루려고 하고요. 두 번째,
직업 이전을 이루는 과정, 이것도 중요합니다. 로드맵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면 성적과 연계가 되겠죠. 이것은 이미 자기주도 학습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이었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MBTI 성향별 학습법을 기왕 다루고 있었으니까 그 성향별 진로 탐색 영역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이라고 정의되고 있는 그런 영역에서의 유망직업, 심지어는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직업들이 등장하게 될 거고요. 이름은 뉴스에서 몇 번 들어봤는데 정확히 잘 몰라. 그런 신산업의 유망직업을 알아보는 시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진로 탐색 그리고 학업 역량 강화, 이거는 함께 가야 돼. 동떨어진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진로 영역의 4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기주도 학습, 학업 역량 강화와 그리고 진로 코칭. 제가 시간 여유가 조금 더 생기면 이제 부모 영역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소통형 채널의 홍성민이었습니다.